이제 지선 얘기 좀 미래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서울시장 선거, 오성연대 가시화 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세훈 뭐 서울시장이죠. 내년 지방선거 개혁신당과 합당 선거 연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 역시 내년 지방선거 오세훈과 연대 가능성에 거의 한 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요 지점 개혁신당 아무래도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개혁신당이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시장께서 움직여야 뭐 돼요? 저희는 늘 저희의 입장에서 뭐 누구든 오시면 대환영이죠. 게다가 오세훈 시장님 같은 좋은 정치인 또 큰 분이 오신다면 제가 진짜 맨발로 나가죠. 원래 두 분은 사이 좋았잖아요. 옛날 그 당대표와 그 지방선거 후보일 때도 연대를 많이 하시면서 서울시장 당선을 이준석 대표가 많이 도왔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대표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고요. 대선 후보로 나올 때도 이준석 대표가 다시 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의 사이 나빴던 적이 없어요. 나빴던 적이 없고 정치적 지향점도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물론 갈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어느 정도 화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어쨌든 뭐 선거 연대니 선거 연합이 이게 아니라 지금 자생을 굉장히 자력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를 만들어서 당선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희가 확실히 후보를 내 가지고 선거를 뛴다라는 전제가 확립된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저희는 끝까지 간다. 요거부터. 왜냐면 지난 대선 때 우리 보고 단일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진짜 마지막 날까지도 단일 안 한다 했는데 다 단일한대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그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요. 하지만 저희는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는 가겠다. 그럼요. 저희는 일단 저희의 자생, 자력으로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후보 냅니까? 내야죠. 내야죠.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 지방선거는요. 첫 번째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는 한 그 밑에 지역들이 다 어렵습니다. 첫 번째 투표지에 저희 개혁신당의 기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4번을 찍었으면 4번 쭉쭉쭉쭉 찍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낼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훌륭한 분들 잘 모셔가지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혹시 지선에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출마나 이런 거? 대선 후보신데요. 대선 후보고 단독으로 나가가지고 오세훈 후보도 뭐 이 어린 나이에 8.3%라는 어쨌든 진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물론 기대치에 비해서 좀 약했던 부분은 있으나 이제는 대선 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선에 나가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보다는 좀 지휘를 하고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좀 더 알리고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걸 좀 더 알리는 데 주력을 하실 거로 보고 근데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대요. 개혁신당이 그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 우리 같은 경우에 당협위원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모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업을 병행하고 있나요? 저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다음번 그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국민의힘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예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 4~5%포인트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이준석 후보가 9.93%인가 얻었던가요? 맞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맞아요. 꽤 높은 그 정도 수준의 그 득표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각 지역에서 후보를 낼 건지 제가 이긴 사무총장인가요? 뭐 한번 만난 자리에서도 혹시 성남시장 나가는 거야? 이랬더니 뭐 당에서 결정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수석 최고께서는 궁금하네요. 갑자기. 뭐 이게 천기를 누설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가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는 당협위원장들을 공모를 할 거냐와 이제 출마를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당협위원장 공모는요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부분 아시다시피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분들을 공모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이제 개혁신당에 어울릴 만한 어떠한 증빙이나 증명을 스스로 좀 하실 정도의 조건이 되는 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가자.
무조건 채운다기보다는 내실 있게 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 이기인 사무총장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저희 구멍가게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작은 정당은 어쩔 수가 없어요. 1인 다역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역시 편의점으로 하죠. 편의점. 편의점 네. 좋다. 편의점 좋다. 저희 같은 편의점은요. 점장이 가서 점장이 물건 진열도 해야 되고요. 점장이 저희 계산도 해야 되고 그 손님 라면 먹은 것도 치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도부에 있지만 당이 명령을 해가지고 너 여기 나가라. 그럼 전 나갑니다. 그런 건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좀 이번 지선 사실 둘이 합쳐도 보수끼리 합쳐도 좀 아니, 그래서 많이 저는- 어려워 보이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네네.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렇게 그 대형 프랜차이즈 아래서 같이 일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매출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건 이제 그 잘 마케팅을 해갖고 알겠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저기 가맹비만 세게 받고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류비만 떼가고 어떻게 할 잘 거예요? 되는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어떻습니까? 스타벅스 지금 스타벅스 다 맨 처음에- 직영이에요. 아니 그렇죠. 다 직영이에요, 다 직영. 그럼 직영 형태로 들어오시든가 뭐. 잘못된 예를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 지금 서울시장 얘기는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두 분의 사이가 좋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 민주당 서울시장 이야기가도 좀 나왔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장 얘기가 아예 나왔어요. 질문 자체가 선거 출마 질문에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로 뭐 이렇게 좀 정청래 선언이 되는 대표가 겁니까? 서울시장 할 일은 없고요. 예. 예. 뭐 그럼 추미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지사에 관심 있는 경기지사 것으로 쪽으로. 알고 예. 있고, 예를 들어 뭐 전현희 의원,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이런 분들이 서영교. 다 그렇죠. 서영교 의원 서울에 네, 왔어요.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네, 소영교 너요? 다 얘기하세요. 정광재 의원이 얘기하니까 서영교 의원. 이렇게. 그리고 저기 구청장님 한 분 또 계시잖아요. 정원호 예. 성동구청장. 여러분들이 있죠. 근데 다들 인지도가 사실은 높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해 준 것처럼 덩어리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제가 듣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듣기로는 서울시장에 만약 오세훈 시장이 나온다면 어떨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일단 계엄 정국에서 나름 크게 이제 계엄을 두둔하거나 그런 쪽으로 간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탄핵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 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부로는 약간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전현희 의원, 물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지지가 많은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뭐 박주민 의원 마찬가지고. 네.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대통령실 있는 분을 뭐 뵀을 때 물어보니까 총리 자리는 함부로 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인사청문회부터 하고, 이게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어서 네. 물론 인준이 뭐 과반 동의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어렵진 않지만 일단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봐도 대통령실은 일단 총리를 뭐 서울시장으로 빼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죠. 국민이 워낙 엑스보를 차고 있으니. 근데 내년 지방선거 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그래서 다급하면 지방선거 두 개예요. 그냥 서울시장, 경기지사 누가 하느냐.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겼냐 졌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민주당에 생각보다 인물이 없네요. 인지도가 낮죠. 그러니까 일단.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네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네. 오랜 시간 그 일극 체제를 완성하는 기간 동안에 이재명만 보였지, 이재명 맞아요. 미팅에서는 아무도 그러네요.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잠룡들이 경쟁을 있었네요. 잠룡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름값을 키워가는데, 김동연 지사. 지금은 거기는 잠룡이라고 공천받기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근데 그제 현역인데요? 아 공천받기 어렵다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뭐 왜냐하면 저는 뭐 거의 확실한데 공천받기 어렵다고 봐요. 좀 독자 노선 가고 계시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랑 이번에 대통령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막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시민 작가가 이런 사람 키우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년에 그 공천 경쟁할 때 유시민 작가가 한번 나왔고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알죠? 이거 한마디로는 그냥 개딸들이 그냥 주르륵 그럴 수도 댓글 있- 달고 그럴 수도 그러면 있군요. 얼마나 무서운 근데 정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 지금은 국민의힘이 내란의 잔당처럼 돼 있죠. 예. 근데 내년 6월 뭐 이제 공천하고 그러면 내년 3, 4월 요때 지지율을 봐야 돼요. 요때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정도다. 그럼 민주당이 뭐 서울시장도 해볼 만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좀 더 올라온다.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뭐 여우같이 잘해가지고 약간 올라온다. 그러면 민주당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어제 윈저 컨설팅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윈지 컨설팅에서 경기지사도 일단 여론조사상은 김동연 지사가 제일 우세인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인지도가. 지난번 나갔을 때도 김동연 지사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지만 뭐 조정식 의원 이런 분을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다른 쪽에. 뭐 김은혜, 유승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표를 짰는데 저쪽이 좀 센 것 같다. 그러면 여기도 일단 센 사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이 그 논리로 말씀드리는 게 서울시장도 김민석 총리가 지금 안 나간다고 하는데 할 만한 분이 사실 김민석 총리밖에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리고 우상호 예. 시장, 우상호 정무수석도 강원지사를 하지만 급하면 서울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년 이제 그래요. 그때쯤 대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가 이길 거냐. 네. 그러니까 재밌겠네요. 국힘이 지금- 잘해줘야 돼요. 네네. 국힘이 잘해줘야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좋은 분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민주당에 있는 몇몇 그 정치인들은 사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기판에 그 조을 일 있잖아요. 조을이 아니라 뭐 한 차나 포 정도 되는 거예요. 차나 포를 어떻게 두는 사람 마음이지 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민석 총리 지금 안 나간다고 하지만 너밖에 밀면 없다. 나가니까? 너밖에 없다. 필요하면 나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아마 김민석 총리는 또 약간 이런 정치적 계산도 할 것 같아요. 야,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 내가 질 수도 있는데 예. 내가 여기서 한번 더 기스나면 정치 인생 끝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전체적인 판을 짜는 사람이 얘는 일로 옮겨야겠는데 라고 한다면 본인은 그냥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의 지지도 좀 받고 앞서 말한 잠룡으로서의 인지도도 있고 이런 분 현재는 김민석 총리밖에 없어요. 네. 물론 정청래 대표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본선에서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뭐 자치단체라고 난리는 없고 근데 김민석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김민석 총리가 급하면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현재 정청래 대표가 다음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그다음에 뭐 재선 또 나오겠다 연임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박찬대 의원을 붙였는데 안 됐잖아요. 네. 대통령이 미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도 안 됐어요. 네. 그럼 거기에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민석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께서 뭐가 더 급하냐 네. 이걸 봐야죠.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지선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근데 국민의힘이 올 연말까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나고 특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내년 초에 지지율이 변함에 따라서 또 후보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네요. 아 저기는 천하람 의원은 나올 생각은 없는 거예요? 천하람 의원 지선에? 예, 어디 뭐 특별히 나갈 만한 곳을 뭐 찾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현역이시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는 현역 분의 한 분이니까 네. 또 놓고 나갈 때는 그만한 이제 저희로서는 뭐 희생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천하람 의원이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가 없으면 그 밑에 아무도 맞아요. 찍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하람 의원만큼 지금 개혁신당에서 이름이 있는 정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승계가 된단 말이에요. 다음번 2번, 3번 누군가요? 3번. 저희 문지숙 교수님이라고 훌륭한 교수님 그러니까 한분 뭐 계십니다. 그거는 의석수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해 이- 주십시오. 아니 뭐 저는 이런 뭐 반응도 이해를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거는 당에서 전략적인 저희는 특히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고 당의 결정에 우리는 모두 따를 겁니다. 근데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천하람 의원. 천하람 의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경기지사에 한번 내보내세요. 그러면은 그 정치적 그 의원직을 배경감이 내려올기가 얼마나 쉽지 않을 텐데. 한번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러실 거예요. 저 싫어하세요?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내려놓기가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을 텐데. 아니 근데 근데 그거는 비례대표이기 당을 위한 자기 때문에. 희생이죠. 그리고 천하람 의원을 제가 잘 아는데 아니, 그게 그러니까 개인이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아 욕심이 이렇게 없어요. 아니, 천하람 자기 의원이 희생이라니까. 그건. 예. 천하람 의원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에 정말 아침에 간발의 차이로 됐잖아요. 네네네. 간발의 차이로 됐는데 그때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아 그때는 됐구나 약간 기분이 좋았지만 사실은 배지 달려고 막 그런 거는 천하람 의원이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천하람 의원도 뭐 좀 길게 보는 스타일이어서 맞아요. 굳이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격이어서 근데 저는 보는 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그 지방선거에 뛰지 못한다.
후보로 뛸 수는 없죠. 사실 그건 지역구원이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앞에서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해야 되는데 된다. 천하람원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당의 그런 전략을 노출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함부로 말씀을 아니면 드리는데. 정범재 대변인 예. 데리고 가서 아, 좋죠. 일단은 동부천 그래서 시장이라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모셔오는 게 당선될 지역 우선이고요. 있습니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뭐 개인 성격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은 뭐가 있냐면요. 천하람 의원만한 정치적 자산을 저희는 재선을 꼭 시켜야 돼요. 아, 재선을 꼭 시켜야 되고 지역구로. 지역구를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순천으로 그거야 이제 본인이 네. 지금 거기를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예, 근데 저는 천하람 의원은 반드시 재선을 시켜야 되는 의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도 당의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순천도 한번 놀러 갔거든요. 네. 천하람원 보러 국배째 안 할 때 네. 갔었는데 순천에서 인지도 높아요. 가면 막 그럼요. 또 덩치가 커서 멀리서 또 네. 저쪽 머리 하나 더 있으면 천하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서울시장을이나 뭐 경기사를 만약 나간다. 서울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서울시장을 나간다 그러면 순천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가 나가는 데도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장급으로 인지도가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또 장단점이 있겠죠. 예, 장단점이 분명히 어려운 있어서. 그 주제일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생각에 개혁신당이 아까 얘기한 뭐 소형 편의점으로서 이게 점장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편의점도 소형인데 소형 편의점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대형 편의점 해주세요. 아이, 근데 간판이 중심가의 있어야 돼요. 편의점. 강남역에 있는 편의점을 해주시죠. 예. 아무튼 저희는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왜냐면 자원이 좀 많이 적다 보니까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과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버무려 가지고 네. 전략을 잘 짜보겠습니다. 뭐 언제든 우산이 필요하면 큰 우산이 있으니까. 근데 요새 그 큰 우산이 살이 너무 막 흔들리고 자꾸 아니, 그거 바람에 좀 날아가고 고치면 되니까. 아, 우리- 같이 고치면 되죠. 같이 이게 뭐야? 고치면. 정범재 대변인님이 차라리 행정가로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아닙니다. 저는 연천 군수 괜찮아요. 동현. 한탄강 관리, 한탄강 유역 관리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아 제가 좀 호사가들의 뒷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 우리 또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네. 뭐 서울시장에 뭐 출마를 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어요. 아 제가 그 최고위원 선거 예. 할 때 네네.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개혁신당을 그러시군요. 예, 헌신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도 그렇군요. 났고요. 그러니까 네. 기사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네. 근데 그럼 이번에 도전 한번 뭐 아니 열심히 뭐 준비 저야 뭐 중이신가요? 당연히 뭐 정치인이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이준석 그런 결과 대표는 오세훈 안철수 연대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 얘기 좀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또 저희 당에서 후보가 나가느냐의 문제. 당의 후보가 돼서 이게 문제죠. 단일화를 시키면은 또 달라지는 거니까. 예. 단일화 얘기 벌써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협력적으로 네. 선거를 우리 치르 두 분의 사이는 좋잖아요, 사실. 다 좋죠. 이재명이다. 이준석 대통령. 이준석. 그 친명이네 친명이야. 헷갈려요. 이준석 네. 대표와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의 네. 이야기가 좀 사실 요 수면 밑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당내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께서 네. 그 오세훈 시장, 안철수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연대를 가지고 네네. 이 거대 민주당에 대항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분위기는 서울시장 그러면 오세훈 시장 지금 현 시장이죠 되고 그럼 경기도 쪽에 안철수 지금 의원이 좀 약간 좀 뭐 물밑 작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안철수 어쨌든 정치적 의원은 저희 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같이 이야기가 아니 왜냐면 아, 이준석 네. 대표 이야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예. 이제 단일화해서 뭔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건지. 뭐 저희 당 공천은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저희 장동혁 대표와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같아요. 부분인데 일단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오세훈 시장이 유력 주자인 거는 맞지만 네. 당연히 이제 정당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그렇죠. 한다 네, 이렇게 그건 맞죠. 생각을 그래서 하고 한번 네. 말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근황을 이제 한번 그 좀 공정한 여쭤봤습니다. 경선을 이제 자꾸 네. 통일교에서 입당해가지고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조금 좀 우려가 되고 그래요 저는. 아유, 그분들 아직도 개딸들 있나요? 따라가는 뭐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안해. 여기 방송은 이런 스타일이시죠. 네, 여기는 아, 물어뜯습니다. 이게- 목요일은 뜯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좀 다르네요. 다릅니다. 아, 수요일은 품격있가는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수요일은 약간 좀 정책 위주로. 아, 뭐 정책 뭐 저희 이런 잠깐 얘기를 할 말 많이 없을 하다가. 때는 자리 비우고 그래요. 아, 잠깐 예. 나갔다 오고. 그러시군요. 한강버스가 출항이 된다고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뭐
공약이라고 하면 한강 르네상스 옛날에 막 그러면서 한강에 막 세빛둥둥섬도 이렇게 띄우고 그런데 한강 버스가 이번에 또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내일부터 한강 버스가 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선출직 서울시장으로는 가장 오래 서울시장직을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뭐 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긴 해요. 서울시장이 또 그만큼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선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출마를 하셔야 되는 아니 입장이지만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우 서울시장 좀 그만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럼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임제라고 하는 것이 잘하면은 계속 할 수 있다. 이 업무의 또 연속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제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 국정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단기간의 실적에만 함몰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게 능력 있으면은 당연히 연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부 조사를 하는데 누구를 갖다 대도 오세훈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네네네. 그럴 만한 것이 후보군들 몇몇들을 좀 보면은 뭐 박주민, 뭐 김종석,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인데 정청래 대표도 안 돼요? 오세훈 시장한테 아유. 서울시장 후보로? 가당치도 않죠. 사실 그래요? 오세훈 시장이 뭐 저희 당내 야 우리 대표야 임마. 야 우리 대표야 임마. 아니 지금 뭐 개딸들 급필이 부는 사나이 김어준 씨 그 지령받들듯이 아유, 하는 이 여당 대표가 이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세훈 시장이 네가 생각해도 웃기지. 저희 당내에서는 조금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서영교 의원 어, 뭐 이런 분도 얘기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뭐 다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뭐 10%대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다. 말 참 잘하신다. 도토리다. 예.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자기 서울시에서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경선을 하겠지만 나경원 의원도 파죽기 세기는 해요. 그래서 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이길 만한 사람을 내보내야 할 텐데 민주당이 맨날 그 청담동 첼리스트 이런 거 하고 뭐 녹취록 정치 이런 거 하니까 이게 국회의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 정도 스케일로 가면은 저런 저질스러운 선동을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주냐 이제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할 수 나 진짜 있는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저렇게 말했는데 지면 어쩔 거야. 이것도 판매기에 이것도. 그래 해요. 야 이거 문제네. 다 21년도에 얼마나 참패를 했습니까? 그때도 무슨 뭐 생떼탄 그런 선동하다가 무슨 거의 20% 가까이 졌던 뭐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부터 좀 잘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여당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 박 대변인 하시는 말씀 이제 가슴에 새기겠는데 근데 이제 팩트 체크 좀 해야 되는 게 정청래 당 대표는 안 나간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랑 안 나간다고 얘기하긴 했죠. 그건 예. 믿을 수 없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럼 나올 수 있습니까? 나갈 수도 있죠. 오. 나갈 수도 있죠. 뭐안 나가겠다라고 해도 못 믿는 세상에 아니 생각이 없더라고요. 우상호 민정수석은 어때요? 우상호. 민정수가 아니고 정무수석인데. 정무수석에 정무수석. 거기는 제 생각에는 강원지사가 적합하다. 강원지사 쪽. 네, 적합하다. 근데 민주당이 생각보다 이재명 대통령 이후로 뭔가 유력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정청래 조국이 지금 그 차기 대권도 투톱이에요. 뭐 국민의힘은 있어요? 국민의힘이요? 네, 누구 있어요? 뭐 안철수, 장동혁 대표 오세훈. 계시죠. 안철수? 네. 지워야겠네. 아니 경기도지사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이 양반 다시 봐야겠어. 굴비 못 팔겠네 지금. 자 여러분 49,500원에 보시고 있습니다. 자 49,500원입니다. 추석 선물 네. 여러분들. 최근에 굴비로 단합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 제가 이 얘기는 좀 들고 싶어요. 이제 오세훈 시장 정말 어려운 상대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분이 정말로 서울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서울시장에 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이분은 대통령 선거 나가서 대통령 되고 싶으신 분인데 이분이 경쟁력이 없고 이게 대통령 컷오프 돼가지고 오히려 서울시장마저 날릴까봐 사실 출마를 못했던 사실 그런 저는 생각이 있다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 상당히 많았거든요. 내부적으로도. 네. 칼을 뽑아야 어떻게 휘두를 거 아니냐. 링 위에 올라가야지 뭐 한 번이라도 휘둘러서 우연이라도 맞추는 건데 링 위에 안 올라가니 큰일이다.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큰 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서울 본인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서울시가 쓰여서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서울 시민들이 상당히 비판을 할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인지도가 있고 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서울의 절반이 국민의힘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은- 행정부로서의 입지를 많이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시가 아니라 경기도 수성을 좀 걱정을 해야 돼요. 경기도를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 추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강성으로 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상대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이긴다에나 빰 10대 걷기. 근데 이게 변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개딸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공천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추미애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김동연 지사가 현역인데 밀리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랑 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당은 원래 분열해서 망하는 거예요. 3파전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동연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개딸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민주당이 그 논리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논리하고 개혁시당 우리 이정철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저희는 협력적인 관계. 김정철 후보하고 인가? 오세훈 시장하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관계 아니야? 예. 이름은 외우고 가셔야죠.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돋보이게 해주는 거지. 감사합니다. 김정철 아, 최고위원. 예. 김정철 최고위원이 봤을 때는 네.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의 후보가 지금 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뭐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될 것 가봐야 같은데 한다. 네. 뭐 지금 얘기를 해봐야. 지금 사실 저는 분위기상, 예. 사실 김민석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뜸을 들이면서 답변하신 걸 봐서는 김민석 총리께서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 아니, 근데 라는 생각이 그거는 들더라고요. 당 대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만하고 서울시장 선거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잠재적 후보군 중에 한 명이죠. 아 김동연 현재 도지사랑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누구랑요? 민주당이랑. 왜요? 아니 그 지금 연임 안 합니까 그러면? 연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시 후보 안 나올 거예요? 아니 김동연 근다고 아니 지사? 나오겠죠. 경선 안 시킬 거예요? 경선 시켜야죠. 예, 예. 근데 경선 나오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언제요? 아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시죠? 아 지금 서울시장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 경기도지사에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지사가 현역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까? 가장 지금 유력하다고 저는 유력하시죠. 생각을 해요. 아, 그 현역 프리미엄을 이긴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도 사실 이제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김동연 지사로서 부담스러운 상대인데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죠. 유리하다고 예.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네. 후보들이 많이 나와요. 한 10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리지만 지금으로서 유력한 후보는 김동연 지사죠. 아니,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이 거의 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제 그게 뭐 광역 여쭤보려고. 단체장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장을 하지만 정치적인 발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대선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권력이 왜 무섭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광역단체장 특히 서울시랑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력 차기 경쟁 구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경쟁을 하진 않겠지만 네. 다른 본인이 원하는 후보군과 경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굳이 키워주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사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합리적 이미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 교통 정리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과연 잘 될 것인가?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본인의 욕망을 과연 추스르고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쪽에서 크게 밀어줄 생각은 없다라는 좀 느낌은 좀 들기도 해가지고. 아니 한 명만 밀어주면 안 되죠. 안 아 되죠. 그러니까 현역 도지사인데 네. 뭐 이야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차이가 그거예요. 아. 국회의원으로 바로 선거 준비를 4년 내내 할 수가 있지만 광역 단체장들은 네네. 본인 빼놓고는 스태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떨어졌어요. 0.3% 떨어지고. 이게 뭐 이제 이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등락은 계속 있죠. 그리고 그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모셔왔는데 국민들을 모셔왔는데 네. 여전히 이제 상무장관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출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되는 것인데 여전히 이제 외교에 대한 부분이 아마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뭐 그 이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지금 1.5%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좀 너무 좀 소폭이어가지고 크게 뭐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여전히 국민들을 보고 또 강원도도 가가지고 국민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청년들과의 또 대화도 남겨놓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지점들 계속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지지율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거대 양당의 대결 속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4.4% 그리고 2.6% 지지율로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래도 개혁신당 1% 정도는 좀 오른 거죠? 오늘 방송 핵심 4%가? 요거 아닌가요? 요거? 4%가 넘었다는 거. 조국혁신당보다 지금 2배 정도 좀 높은 것으로 아까 나오고 리얼미터 그 있는데. 도표를 보면 예.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숫자가 음. 우리보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러네요. 제3당 중에서도 네. 아니, 발군의 어떤 느낌을 무당- 주고 있네요. 근데 사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 성범죄 뉴스밖에 안 나와서 엄청 떨어져야 되는데 네. 기존에 워낙 바닥이어서 더 떨어질 게 별로 없는 거고 개혁신당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오를까 생각해 보면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 네. 그 최근에 뭐 공보팀 확립되고 기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다수의 모든 뉴스가 이준석 의원 겸 대표 한 사람한테만 몰려 있어요. 근데 뭐 의석수가 적고 하지만 좀 더 기사를 써주든 안 써주든 예를 들면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이 본인들이 맡은 상임위 정책 외에도 중앙 정치와 관련된 논평들을 예. 페이스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대변인들은 좀 미안하지만 존재감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의원들과 네. 또 이긴 사무총장도 이제 원내 정당 사무총장이면은 되게 고위직이 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보다 발언권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논평들 네. 지금 뭐 페북에서 기자가 몇 개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모든 게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만 개혁신당 뉴스가 나오다 보니 네. 아무래도 조금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스피커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설턴트네. 네. 컨설턴트야. 총장님 그러면 다양한 스피커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뭐 방송할 수 있게 좀 네, 해주셔야겠네요. 언론 환경을 뭐 탓하거나 뭐 그럴 네. 이유도 없고요. 그럴 네. 수도 없고요. 어쨌든 패널 인증제 같은 거 하나 하십니까? 아니요, 워낙 이준석 대표라는 분은 방송에서 본인의 기조와 다른 말을 해도 그냥 약간 방치하는 사람이라서 뭐 기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은 없어요. 어쨌든 예.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방송 나가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천하람 대표와 이주영 의원도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뭐 이준석 대표만큼은 아니겠지만 각자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네요.